The future is really electric vehicles, right? We already know that. I'll also say that for the future, we're very excited that Tesla is investing in AI, that they're focusing on the next generation vehicle platform, because we think that robo-taxis, that autonomous driving is completely going to change Tesla's business model.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테슬라가 전기차다, 로봇회사다, FSD, 로봇택시 회사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시장을 판단할 때도 필요한 법이겠죠. 우선 바클레이에서 올해 테슬라를 베어리시하게 보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둔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진 압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FSD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무언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이번 어닝콜을 보고 모건 스탠리의 반응 역시나 비슷한데요. 제대로 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고 성장 둔화에다가 AI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올해 생산 가이던스는 몇 대가 될 것일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전망치는 하향시키고 있지만 자동차 매출 총이익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원가 절감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차 한 대당 원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출 총이익은 올라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4분기 어닝 때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딜리버리 대수의 꾸준한 우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4분기 때 판매 대수는 만족할 만한 숫자가 나왔죠.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마진을 찾고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 마진은 25%에서 18.2%로 떨어졌고 영업 마진 역시나 16.8%에서 9.2%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도 23.6%에서 17.2%로 하향이 되었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마진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 인하에 있는데 지금도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겠죠. 한편 테슬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성장률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대책은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이 자동차 사업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코드네임 레드우드로 알려진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개발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많은 부정적인 말들은 많지만 딜리버리 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델 3 Y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3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의 성장률, 그와 반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12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즉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에서는 에너지 부분의 성장률을 주목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비스 부분의 수익 역시나 크게 올라가려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FSD 정식 버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클레이즈를 비롯해서 테슬라 베어리시를 보시는 분들은 FSD에서 무언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FSD 12 버전은 획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직까지 완벽한 로봇택시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율주행 능력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테슬라의 데이터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FSD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끊임없이 되고 있죠. 도로 그래픽 역시나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속도 제한 표시 역시나 스크린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해답은 차세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FSD 완전 자율주행, 이 모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연도가 올해가 될 것이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큰 점프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를 소화할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말한 만큼 전기차 섹터 전체 성장이 둔화가 될 거라는 점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고 있고 마진 축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의 마진 역시나 축소가 될 것이고 전기차 대순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 번 더 생산 라인에서 잠을 잘 거라고 예고편을 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도 필요하고 레드우드 개발도 필요하면서 테슬라 FSD 옵티머스까지 잠을 잘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년에 레드우드를 출시하려면 모델 3 생산 지용만큼이나 굉장히 고난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저가형에 도달한다라면 결국 수많은 수익들은 주주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빨리 떨어지면 마진 개선이 나오겠지만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기업들에게 포함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잘 나가야지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잘 나갈 수가 있고 테슬라가 주춤하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더 크게 주춤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기차 침체의 서막일까요? 전기차 암울한 시대로 돌입을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닝 발표 이후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였으면서 테슬라를 따라서 중국의 비아디 역시나 최근에 주가는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요. 중국의 니오 역시나 많이 떨어졌고 리오터 역시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피스커 역시나 끊임없는 주가 폭락은 이어지고 있고 루시드 역시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15달러에서 버티고 있지만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인터넷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빅7에 들어갔듯이 전기차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새로운 빅7을 만들 거라는 점인데요. 이토록 전기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25,000달러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고 루시드와 리비아는 4만에서 5만 달러 중저가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the most advanced electric SUV in the world that there's ever been, with over 440 miles range. And this is a project mid-size. This is going to be a more affordable Lucid, much higher volume. So the future is bright, the future is long-term.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루시드가 중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차량인데 루시드 에어 디자인을 베이스로 해서 아무래도 사이즈를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SUV 그래비티 생산을 위해서 애리조나 공장 확장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시장으로 뛰어들기 전까지 럭셔리 시장에서 계속 고군분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럭셔리 벤츠, BMW, 포르쉐와 붙기에는 신생 기업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은 편이죠. 현재 루시드가 보여주는 전략은 테슬라 미러 전략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부분의 업데이트,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될 텐데요. 즉 생산 속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군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비티가 그 부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미드 사이즈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나오려면 몇 년이나 남았다라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루시드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올해 출시가 되는 그래비티가 얼마나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게 될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비티 예약 주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창 개발 중이라는 뜻인데요.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지금은 벤츠의 경쟁자이지만 저가형까지 런칭을 하면서 모델 3Y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를 통해서 포르쉐의 물량을 최소 이기는 것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애리조나 공장은 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공장을 더욱더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하겠죠. 즉 그래비티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지 애리조나 공장이 비로소 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루시드가 5달러를 찍을 수가 있을 것이고 10달러를 넘길 수가 있을까요? 결국 차가 많이 팔리기 전까지는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죠. 리비안은 올해 3월 달에 중저가형을 공개를 합니다. 이미 개발이 꽤나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2026년 시간 약속은 결국 지켜내지 않을까요? 딜레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기차 섹터 자체가 힘든 만큼 리비안의 R2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 아론 플랫폼을 통해서 버텨내야 될 것인데요.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B2C 사업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GM 기아를 비롯해서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리비안의 딜리버리 밴 자동차 업계도 주목을 하고 있고 올해만큼은 상용차 부분에서 리비안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차 부분의 전기차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현재 전기차 메이저 브랜드들이 상용차보다는 여전히 승용차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비안이 상용차 부분에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한 것이 리비안의 CEO RJ 스카린지이고요. 그리고 상용차를 더욱더 많이 팔려면 충전소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R2 플랫폼에 도착하기 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편 리비안의 드라이버 플러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좋은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산이면 생산,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는 만큼 바클레이즈 역시나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25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65,000대로 보고 있는데요. 딜리버리 밴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만 따낼 수만 있다라면 생산 가이던스는 65,000대를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에 매출 총이 흑자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과연 흑자를 찍을 수가 있을까 여러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CEO RJ는 어떻게든 흑자를 찍으려고 할 것이고 월마트가 되었던 페덱스가 되었던 정말로 큰 공룡 기업 하나만 물어온다라면 올해 흑자 꿈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